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난주에 책 보충 좀 하셨습니까? 네. 소금을 마셨습니다. 네네네. 네. 저는 네. 포땡이라는 그거 음료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오. 네. 여하튼 커피나 매운 음식, 콜라를 좀 줄였다니까 반갑고요. 네, 네. 오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몸의 조화와 균형의 핵심, 바로 호르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르몬. 네, 우리가 몸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살아보니 제 몸과 제 마음과 제 생각이 조화로울 때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또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고통받는 걸 너무 많이 발견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네. 오늘 이 조화와 균형의 관점에서 호르몬을 한번 살펴보시면 몸과 마음을 이해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호르몬은 어떻게 우리 몸에서 신호를 받을까요?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몸의 신호는 증상으로 나타난다. 몸에 뭐가 항상성이 깨졌을 때 가렵다, 열난다, 오. 붓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신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마음의 신호는 무엇이? 뭐지? 일단 괜히 짜증이 좀 난다든지. 네, 짜증. 네. 네. 아니면 뭘 예쁜 걸 봐도 예뻐 보이지 않거나 네. 기쁜 걸 봐도 기쁘지 않을 때. 네, 맞아요. 그럴 때 감정의 신호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는 몸의 신호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마음의 신호는 바로 감정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불안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다 이게 신호라는 거죠. 네. 아, 불안하지 마, 외롭지 마, 슬프지 마 이렇게 억압할 게 아니라 불안이 올라오는 이유, 가려우면 가려움이 올라오는 이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의 신호와 마음의 신호를 잘 알아차릴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똑같잖아요. 내가 어디 가, 그럼 몸이 이렇게 가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무엇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호르몬이라는 거죠. 호르몬. 네.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메신저가 바로 호르몬이다. 좀 어려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류. 네. 나라는 자아가 있잖아요. 네. 내가 지금 우리 몸이 단세포가 아니고 다세포잖아요. 네. 그렇죠. 코세포, 손세포, 발가락세포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 틀리게 생겼어요. 네. 현미경을 모르면 다 달라요. 역할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이지향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는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딱 세우면 제 모든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뇌는 강의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발이 딴 데로 막 가요. 팔이 막 여기를 긁어요. 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제 모든 세포들이 호르몬의 신호를 받고 초집중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모든 세포를 한 가지 신호로 모으는 것. 자, 그럴 때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간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생존 아닙니까? 네, 그죠. 생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몸은 이 몸의 신호, 마음의 신호를 받아서 뇌가 결정을 해요. 지금 생존할 것인가, 지금 휴식할 것인가. 요것을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생존 호르몬이 켜져 있겠죠. 왜냐? 네. 강의를 잘해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감신경이 지금 불이 켜져 있겠죠. 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리액션을 잘하셔야 네. 생존에 유리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생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리액션 자, 그런데 정말 잘합니다. 네.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지만 100년 전에 저와 같은 50대 여성이 강의를 했을까요? 그때는 강의를 안 했어요. 했겠죠. 네.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었기 때문에 굽느냐 먹느냐 이게 생존에 굉장히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된다는 것은 사실 생존에 있어서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신경이고요. 그렇게 해서 강의가 다 끝나면 저는 이제 쉴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때는 달리다가 멈춰서 쉴 수 있는 건데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
쉴 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달릴 때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쉴 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네. 나의 분신, 네. 나의 아바타, 네.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를 만들려면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랑을 하려면 생식 호르몬이 나와야 돼요. 성 호르몬. 그런데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은 쉴 수가 없죠. 네. 쉴 수가 없으면 사랑 호르몬이 안 나오죠. 자, 사랑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생리가 불규칙해진다는 거고요. 남성들에게는 남성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요렇게 호르몬이 잘 제대로 작동을 해야 우리는 일할 때 일할 수 있고 쉴 때 쉴 수 있고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죠. 이게 깨지는 게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저기 불면증 있죠, 선생님? 불면증. 네. 그거는 무슨 교감이 불면증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감신경이요? 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야 호랑이가 동굴 속에 있는 나를 잡아먹지 않지만 네. 옛날에는 꽃감 줄게 하면 호랑이도 무서워한다. 예, 예,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호랑이가 인근에 살고 있었고 우리가 훨씬 지금보다 생존에 불리했을 때 있었잖아요. 호랑이가 잡아먹을까 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있으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뇌는 편집기관이에요. 네.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우리 뇌가. 그러니까 우리 뇌는요. 네.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인데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하고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DNA에 심어놓은 정보를 합쳐서 생존할 것인가 휴식할 것인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교감신경 흥분이라는 것은 강의를 잘 해내는 거, 네. 뭐 공부를 잘하는 거,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흥분시키잖아요. 근데 네. 우리의 DNA는 그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굶어 죽지 않는 거, 호랑이가한테 잡혀먹지 않는 거,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 이걸 똑같이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뇌가 편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몸이 신호를 보내고 마음을 신호를 보내는 것이 옛날에 조상님들이 DNA에 이렇게 저장해놨을 때의 신호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커피를 마셨는데도 뇌는 교감신경 흥분이 되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을 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잠이 안 와버리는 거예요. 와, 정말 공감이 가는 게 네. 그 이제 녹화 기준으로 지난 밤에 저 미국의 SVB라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얘긴데도 네. 이게 혹시 우리 쪽으로 여파가 올까 싶어서 그렇죠. 잠을 못 잤어요. 네. 제가 한숨도 못 진짜요? 잤어요. 맞아요. 지금 눈이 캥하거든요. 저기 혹시 저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세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그냥 있습니다. 내 생존에 불리하다 싶으면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고 진짜 생존에 불리해야 되는 상황인지 과거에 DNA가 심어놓은 상황인지 구분을 못하고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우리 몸은 생존에 불리하다고 인식을 해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교감신경은 자동차로 치면 엑셀,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 브레이크. 그러니까 엑셀과 브레이크가 자유롭게 조화를 이룰 때 차가 슝슝 나가는데 지나치게 엑셀만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이 사고가 바로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어허. 모든 질병의 열쇠는 교감신경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될 때 우리 몸은 생존의 불이 켜지는 거고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다가 질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교감신경이 왜 이렇게 날뛰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생존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존 때문에. 모든 것이 네. 생존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그럼 저 삶의 의지가 없어야겠네요. 그건 아니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야? 생존에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으면 삶의 의지가 없다는 거하고 휴식을 한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삶의 의지가 없다는 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더 심한 거네. 질병에까지 가는 거고 더 심한 거야. 휴식을 한다는 거는 삶을 누리는 거죠. 삶이 나에게 준 선물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돼 있으면 삶이 고통으로 존재하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거하고 포기한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이 바로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럼 저는 요즘 좀 힘든 게 우리 선생님
어릴 때는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복잡한 것들이 있었는데 자야지만 풀렸거든요. 네. 요즘에는 막 스트레스가 오면 잠이 안 와요. 맞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늙어서 바로- 그래요. 아, 늙어서 그래요? 예, 예. 신경계가 엉망진창입니까? 네, 선을 넘었기 때문이죠. 아하. 교감신경이 흥분의 선을 넘었어요. 그럼 교감신경이 나쁜 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적당한 교감신경의 흥분이 있을 때 우리는 도파민이 나오고 성취욕이 생기고 진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진화하는 이유도 교감신경이 적당히 흥분될 때인데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돼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표현을 많이 해요.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1도만 높아도 100도에서 끓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감신경은 현대인들에게 성취욕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스트레스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집착과 흥분 이런 스트레스는 질병으로 가기 때문에 조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동엽 씨 그래서 하여튼. 오늘 조화와 균형을 와. 얘기를 한 거죠. 네. 자, 내가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요. 네. 그 신호를 알아차리시면 쉬울 텐데요. 어. 첫 번째, 누가 봐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자,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죠? 열받는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네, 열받는다. 맞아요. 열받네. 예,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황이고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황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 떨어진다? 체액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체액이 네. 우와. 왜냐면은 네. 지난 시간에 엄청 강조를 하셔가지고. 네. 오, 맞아요. 이야. 체액이 부족하면 아스팔트에 아지랑이 처럼. 피듯이 몸에서 네. 열이 나서 그 자체로 교감신경의 흥분을 유도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된다는 건 아까 자동차로 치면 엑셀을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몸의 대사가 빨라져요. 한 바퀴 돌 게 두 바퀴 급해지죠.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흡이 가빠지겠죠. 그래서 호흡을 굉장히 많이 명상 쪽에서 강조를 합니다. 호흡 자체만으로도 교감신경이 가라앉거든요. 쉽게 말해서 들이는 숨을 복식으로 배로 네.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배를 쑥 넣으면서 그러니까 들이쉬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길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감신경이 많이 가라앉는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숨을 자기 호흡을 알아차리고 숨을 제대로 쉴 시간이 없죠. 무조건 달리죠.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호흡이 가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심장도 같이 빨라지겠죠. 왜? 대사가 빨라지니까. 대사가 빨라진다는 거는 혈액이 빨리 돈다는 거고요. 혈액이 빨리 돌려면 심장이 쥐어 짜져야 되니까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그리고 생존에 유리할 수 있도록 혈액이 뇌로 몰리게 됩니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럼 판단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뇌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자,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잡균들 이런 균들을 정리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열의 중요성 말씀드렸잖아요. 열 조절의 중요성. 네. 우리는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이 많아지면 염증으로 변합니다. 한문으로 보시면 똑같네요. 네. 불화자가 불화자 두 개 열은 있는 불화자이고 편도선염, 방광염, 위염 모든 질환은 염증으로 끝나는데요. 두 개네, 염증은 불화가 두 개 있습니다. 즉 열이 못 빠져나가면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받는다, 열받는다,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다리끼가 생기고 방광염이 생기고 편도가 붓고 위에 속이 쓰리고 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인 거죠. 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부교감신경은 저절로 약화가 돼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예. 이렇게 시소처럼 움직입니다. 즉 시소 상상해 보세요. 교감신경이 올라가 버리면 부교감신경이 내려가잖아요. 네.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고 있는데 네. 밥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못 먹죠.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네. 자, 사느냐 죽느냐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뇌로 혈액이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손발로 갈 게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사느냐 죽느냐 해야 되는데 피부가 매끄럽게 피부에 갈 혈액이 있을까요? 없죠. 자,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부교감 신경이 약화가 되면서 소화가 안 됩니다. 결국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막 찾기보다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서 교감신경을 가라앉히는 게 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오고 네.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데 혈액순환제만 먹는다고 해서 손발이 따뜻해질까요? 신경을 균형을 찾아야만이 손발이 따뜻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 얼굴도 지금 점점 까매져 가고 있고 네. 손발도 차고 네. 저도 그래요. 아, 네. 탈모도 진행이 되겠죠. 머리카락이 생존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도현 씨는 머리 왜 모자를 자꾸 쓰시죠? 많이 빠졌어요. 아, 네. 생존에 불리한 것은 버리고 가는 거죠.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네. 머리카락도 혈액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머리카락이 금씩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교감 신경이 안정이 될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리가 불규칙해지겠죠. 근데 이게 선생님 저기 면역이 떨어지면 당연히 체력이 떨어지고 네. 그게 저기 나이하고도 좀 관련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네. 노화가 진행이 될수록 우리 몸에 면역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면역력은 그러니까 힘인데 이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달라요. 예전하고 달라. 그 자고 일어나면 네. 비계 자국도 있잖아요. 그것도 오래 가고. 오래 가고. 그리고 멍도 금방 빠졌었는데 요즘은 진짜 오래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림프 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거죠. 네. 자, 인정할게요. 이게 심해지면은 현대인들이 이유를 알 수 없이 앓는 병들이 있어요. 명확하게 뭐 당뇨, 고혈압 이러면은 줄약이 명확하게 있는데 참 이게 마음의 문제인지 몸의 문제인지 알 수 없어서 고통받는 질환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공황장애나 우울증, 불면, 그리고 만성 통증입니다. 통증이라는 게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이 상처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이 상처에서 그러니까 말초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진통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만성 통증은 뭐냐면 뚜렷한 원인이 없습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이 즉 상처 입은 조직도 없는데 계속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만성 통증, 자가 면역 질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요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야, 깜짝 놀란 게 네. 자율신경 불균형에 의해서 이런 지금 질환들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아마 패널분들도 여기 있는 아마 문제점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 세상 건강해 보이는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도 저기 하나 뭐 한두 개는 있죠. 저는 없어요. 우울증도 없어? 네, 없어요. 와, 건강하신 분이라니까. 네. 우울증 없어요? 네, 없습니다. 만성 통증 없어요? 네, 아픈 데가 없네요. 과민성 대장 뭐 증후군 이거 설사막 하고 오는 거 없어요? 없어요. 좀 거리를 좀 둬야 될 것 와, 같아요. AI 같은 로봇 사람 같은데? 아니야? 거리두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엽 씨는 몇 개 있어요? 좀 다 하죠 뭐. 와, 진짜. 지금 공황장애는 아니지만 사람들 많은데 나가는 거 싫어합니다 요즘. 그리고 우울증 그냥 계속 슬퍼요 뭔가 모르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요즘. 거기다가 이부터 시작해서 치아부터 시작 머리부터 해서 배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다 아픕니다. 거기다가 큰일 났네. 예.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게 늘 사실은- 설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게 사실이라면 이동엽 씨가 정말 대단한 게 네. 이런 엉망진창인 상태로 다른 분들한테 웃음을 주고 있거든요.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재능이시죠.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사실 이런 생존 호르몬인 코티솔이나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생존을 위해서 쥐어짜게 되는 호르몬이 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생존이라는 호르몬에 맞추어서 쥐어짤 때는 네. 이 호르몬 샤워를 계속 받는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호르몬 때문에 신경계가 교란이 되는 건지 신경계가 교란이 되어서 호르몬이 나오는 건지 알 수 없이 이게 계속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괜찮아.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네. 힘을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휴식을 할 때는요 전혀 다른 호르몬이 나와요. 바로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 옥시토신. 어. 네.
그리고 세로토닌은 아시죠? 기분이 네. 좋게 하는. 아, 저 필요해요. 예, 세로토닌, 성취 호르몬 도파민, 도파민.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 멜라토닌. 그리고 저장 호르몬인 인슐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서 다음 날 일할 수 있게 우리를 여유 있게 만들어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24시간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을 감싸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나쁜 게 아니라 이 호르몬 50% 그리고 이 호르몬 50%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일할 땐 일할 수 있고 쉴 땐 쉴 수 있어서 삶이 주는 선물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비율이 너무 깨져 있어서 아프지는 않더라도 삶이 고통이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세 분 말고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자율신경 불균형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가 뒤에 네. 좀 조언을 해드릴 거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미진 아나운서처럼 자율신경의 균형이 잘 맞춰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외모에서도 이렇게 빛이 나죠. 맞아요.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 보세요. 머리숱 많잖아요. 네. 피부 피부도 좋게 보여요. 반짝반짝. 맞아, 그런 것 같아. 네. 그리고 얼마나 호흡이 안정돼 있습니까? 말씀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김미진 아나운서 옆에 가면 네. 같이 이렇게 좀 휴식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진짜 에너지가. 부럽다. 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도 좀 이렇게 네. 안정적으로 네. 행복하게 해주는 네.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롤모델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막 예뻐지려고 하고 막 날씬해지려고 하고 마음 편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김미진 아나운서처럼 호흡을 안정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또 먹는 거 저번에 여쭤봤더니 그 체액을 마르는 나쁜 식습관도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균형 잡히신 분이신 거죠. 1등 신부감이네요. 네, 아 결혼 안 하셨습니까? 네, 안 예. 했습니다. 네. 아유, 이제 누가 결혼을 하시면은 누가 깨질 데려갔지? 겁니다. 자율신경이. 다 깨지겠죠. 네. 결혼하면 깨집니다. 각오하시고. 왜 이렇게 갑자기 악담을 하십니까? 안 깨질 수가 결혼하지 마. 없습니다. 네, 결혼하지 마세요. 갑자기 잘 가다가 네. 반지를 주셨네. 자, 이렇게 교감과 부교감이 안정이 될 때 생식 호르몬이 조화롭게 흐릅니다.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남성에게는 테스토스테론. 그리고 여성에게만 에스트로겐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에게도 에스트로겐이 있는데 비율의 차이거든요. 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는데 바로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게스테론. 예,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여성성과 남성성을 확실하게 해주는데요. 만약에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여성이 여성이기 힘들고 남성이 남성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생리불순이 오고 발기부전이 오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줄어든다는 겁니다.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나오는 대표적 호르몬이 코티솔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코티솔은 현대인들의 또 다른 호르몬인 인슐린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코티솔은 외우세요. 그냥 스트레스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 코티솔이? 코티솔. 코티솔. 이 코티솔이 모든 질병의 핵심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코티솔이 지나치게 많아도 질병이 오고 네. 코티솔이 지나치게 고갈이 되어도 질병이 오는데요. 이 호르몬들은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야 되거든요. 네. 한 가지 악기만 탁 튀게 되면 아주 거친 음악이 돼서 듣기 싫어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지나치게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서 많이 나오게 되면 다른 호르몬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저항성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인슐린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거죠. 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인류를 구원한 호르몬이에요. 만약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왜? 다 왜요?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저장 호르몬이에요. 우리는 보릿고기 때 무수히 굶었는데요. 네. 그래도 밥이 없었을 때도 한 달을 굶어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우리가 좀 음식이 많을 때
저장할 수 있게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오. 그 호르몬이 지방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을 때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밥이 없는 겨울에도 이 지방을 녹여서 생존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 네. 저장할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저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추론하고 편집하는 기관이지 아주 똑똑한 기관이 아니라서 지금 먹을 것이 많은데도 옛날에 굶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뇨가 오고 비만이 오고 그 결과 고혈압, 고지혈 그리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여성들의 생리 불순을 유발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연결이 됩니다. 아. 인슐린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의 가장 만성 질환의 끝판왕은 바로 암이죠. 아이고. 인슐린과 암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는 음식을 드시지 않기를 권유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쓰리백이라고 해가지고요. 설탕, 설탕. 흰 설탕, 네. 흰 쌀밥, 흰 밀가루. 요것들이 바로 인슐린을 폭발시키기 때문에 흰쌀밥. 드시지 않게 지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티솔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에 불리해지면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서 코티솔을 쥐어짜게 됩니다. 코티솔이 쥐어짜게 되면 뇌로 혈액을 모으게 되거든요. 살아남으려고. 혈액을 모으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당도 뇌로 다 가게 됩니다. 즉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근육으로 보내는 걸 방해합니다. 다른 조직으로 보내는 걸 방해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단 뇌로 다 모아. 그래서 인슐린이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저런 질환이 가속화되게 되는 겁니다. 코티솔과 갑상선의 상관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인들은요, 갑상선 질환이 정말 많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도 많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도 많고요. 갑상선 결절, 갑상선 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갑상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피곤하면 붓는다 뭐 이 정도만 알고 붓는 거. 있습니다. 네. 갑상선은 연탄구멍입니다. 연탄 구멍?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을 해요. 열을 조절을 해요. 오. 즉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살아남기 위해서 쭉 나올 때 갑상선도 같이 조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연탄 보일러가 있는 집에서 네.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방이 너무 차가우면 연탄 구멍 좀 열어라 그랬어요. 그게 갑상선이 항진이 되는 거예요. 항진. 너무 뜨거우면 가서 연탄 구멍 좀 막아라 그랬어요. 갑상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이 생존에 불리하네? 스트레스를 받았네? 그러면 앞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식량을 아껴야겠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오래 살아남으려면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을 약하게, 연탄구멍을 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나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올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상선 환자들께서 갑상선 약만 복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나운서님이 여쭤보셨는데요. 교감신경 흥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동시에 알아차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잘만 먹어서 좋은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매운 것을 줄여야 됩니다. 아이고. 영어로 맵다가 뭐죠? 캡사이신? 캡사이신. 영어로 네. 뜨겁다가 뭐죠? 핫. 똑같습니다. 매운 것은 핫이에요. 음.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핫. 매운 걸 먹게 되면 몸이 뜨거워지고요. 그건 끊임없이 교감신경 흥분 신호를 주는 겁니다.
매운 걸 줄이시고요. 근데 매운 거 먹으면 스트레스 풀린다라는 그건 그런 또 어떻게 말도 되는 거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운 걸 먹어서 막힌 것을 뚫어주니까 팍 이렇게 화산 폭발하듯이 네네. 팍 줄어드니까 예. 뚫리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예. 사실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매운 것은 맛이 아니에요. 매운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매운 것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뭐냐면 내 기쁘게 몸에서 만들어내는 모르핀이라는 뜻이거든요. 일종의 마약 성분이죠. 그래서 사실 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내 몸에 마약 성분에 중독이 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약 닭발 뭐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마약 떡볶이. 마약 떡볶이 이렇게 만들어. 첫 마약 번째로 닭발도 현대인들이 너무 매운 것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네. 매운 걸 줄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온을 잘 하셔야 돼요. 보온? 보온 잘하는데 손발 차지 않게? 춥다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아. 춥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DNA. 우리의 DNA는 생존의 위협으로 느낍니다. 왜냐? 예, 예. 옛날에는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추우면 죽을 수도 있다고 뇌가 인식을 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안 돼. 그래서 추운 날 예쁘게 보이려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막 그렇게 하시면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특히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몸을 항상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네. 네. 세 번째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탈수 음식을 줄이셔야 돼요. 탈수. 몸에서 물을 빼면 아지랭이 피듯이 열이 올라오니까요. 체액이 없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커피를 좀 커피, 줄여야 커피. 돼요. 커피, 네. 술, 커피, 탄산. 술. 네,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네 번째로 찬 음식을 줄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이렇게 얼음 음료를 드시면 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옵니까? 차갑게 나옵니까? 아니요. 따뜻하게 아니죠. 나오죠. 차가운 걸 먹든 뜨거운 걸 먹든 소변은 뜨겁게 나옵니다. 예.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내 몸에 에너지가 소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소변을 뜨겁게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더 많이 쓰겠네. 네, 그리고 찬 음식이 위 점막을 얼어붙게 해서 염증이 잘 생기게 미지근한 게 좋아요? 체온에 맞게. 체온에 맞게. 예, 너무 뜨거운 것도 안 좋고 너무 차가운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천천히 꼭꼭 씹는 게 좋습니다. 씹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안정되었을 때 뭘 먹을 수 있잖아요. 씹는 행위 자체가 부교감 신경을 안정시켜주고요. 꼭꼭 씹었을 때 소화액이 잘 나와서 소화기관에 좋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맛을 음미할 때 교감과 부교감이 안정이 되고요. 저게 참 어려워요. 네. 그리고 횡격막 호흡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호흡만 잘하셔도 교감과 부교감이 안정이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약국에서 상담을 하면서요. 사실 처음에 약사가 되었을 때는 약만 잘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마음의 신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네.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감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음식만 편식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너무 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좋은 것만 느끼려고 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슬프고 불안하고 남 욕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나쁜 감정들이라고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네. 억압을 해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균형이 깨지듯이 감정의 균형이 깨지면서 마음의 병이 커지고 이 마음의 병이 켜지면서 몸까지 영향을 줘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만 편식하지 마시고 감정도 편식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미운 감정이 올라오면 미워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저를 좀 위로해 주는 거, 스스로를 위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위로를 받은 내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됐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근원을 살펴보고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랬을 때 감정이 균형이 잡혀지는 거지 무조건 슬퍼하지 말아야 돼.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근데 그 노래가 우리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압했다는 것을 약사가 되고 알았습니다. 외로우면 외로우셔야 되고요. 슬프면 우셔야 돼요. 화가 나면 화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화를 남에게 내면 안 되는 거죠.
화는 참는 것도 아니고요. 내는 것도 아니고요. 화는 보는 거죠.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봐줬을 때 마음에 평화가 오고 그게 몸도 안 아프게 한다는 것을 어허. 오랜 약사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할 때 환자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언제 나아요? 그러면 제가 식물 보살피듯이 자기 자신을 보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게 좀 죽어가는 화분이 있을 때 다시 살리려면 이미 화분에 죽어 있는 그 낡은 잎들은 다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 주고 햇볕 주면은 다시 뭐가 나오죠? 새순. 맞습니다. 새순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필요해요. 네. 시간이 주는 힘도 있어요. 인내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안다고 해도 바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있는 낡은 습관이나 내 몸에 이미 병들어 있는 낡은 세포들은 떨어져 나가고 새순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